잠깐만요. 오늘 일찍 끝내주세요. 아, 일찍 끝내줘요? 저번처럼? 자, 오늘 이제 거꾸로 했죠? 저번 시간하고 좀 다르게? 오늘은 시를 마지막에 배울 거야. 그래서 시가 모두 몇 편 있게? 2편 있어요. 근데 제목이 어때? 똑같아. 자, 누구의 뭐? 불러봐. 누구의 뭐? 차례에 나오는데 저기에도 나오고. 고향의 정지용의 정지용의 고향. 또? 백석의 맞아요. 백석의 고향. 우리 오늘 고향이라는 시를 2개를 배울 거야. 선생님은 고향이 부산인데 우리 은혜는 고향이 어디야? 광명. 현진이는? 고향이 태어난 곳은 태어난 곳.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우리 유빈이는? 광명에서 태어났어. 우리 윤정인? 광명. 동이는? 전주에서 태어났어? 오. 선생님은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유치원부터 쭉 광명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 광명시에서 나왔어. 너네도 거의 그러네. 현진이도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어? 이중국적이야 그러면은? 그랬구나. 그러면은 군대 안 가도 되겠네? 안 갈 거야, 갈 거야? 그때 봐서? 알았어. 나 같으면 안 가. 도망갈 거야. 그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랑 같이, 우리 엄마는 부산 토박이거든?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부산에 여행을 갔어. 근데 엄마가 아침에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거기 안 간대.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엄마 옛날에 살았던 동네 가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러자고 그래서 물어서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다? 근데 엄마가 탁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우는 거야. 엄마가 막 우는 거야. 엄마 왜 그래? 막 그랬는데 엄마가 왜 그랬을까? 너무 많이 다 아파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막 우는 거야. 엄마 고향 잃어버렸다고. 우리 여기 8단지, 7단지 주공 아파트도 지금 다 새로 지어가지고 다른 아파트로 변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벚꽃이 진짜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방송국에서도 촬영 오고 그랬었어. 벚꽃이 되게 많아서. 좀 아깝긴 하죠. 그래요. 그래서 다들 고향이라는 게 선생님도 뭐 그렇게 고향이라는 게 막 내 마음에 막 남아있고 그러진 않거든. 나도 완전 옛날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선생님은 부산이 고향이라고 그랬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이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왜? 중학교 때는 공부 안 하고 시험 봐도 성적이 잘 나왔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니까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때는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녔거든? 책가방에 도시락 2개 싸고 또 뭐 넣었어? 책가방에 사복을 넣었어. 교복을 입은 채로. 그리고 설날이랑 세뱃돈에 받았던 용돈을 싹 다 들고서 학교는 광명시인데 어디로 갔어? 영등포역으로 갔어. 그래서 기차를 탔지. 부산으로 가는 기차. 6시간 반이나 걸렸어. KTX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무궁화 오라는 기차를 끊었거든. 6시간 반이 걸려서 부산역에 도착했어. 엄마한테는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야 이년아 어디야?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엄마 나 여기 부산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막 웃는 거야. 왜냐면 부산은 엄마한테도 고향이고 선생님한테도 고향이니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 엄마는. 막 웃더니 언제 올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이따 갈게 그랬더니 미친 게 않고 그러고 엄마 전화 뚝 끊어버리는 거야. 우리 엄마 욕쟁이 할머니라서. 속으로 엄마는 무슨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일단 버스를 탔어. 제일 유명한 데가 해운대잖아. 그래가지고 해운대라고 써져 있는 버스를 탄 거야. 헐 웬열. 그때 부산이 지하철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막히는 거야. 3시간 걸려가지고 해운대 도착했어.
도하 10시간이나 걸린 거야. 아침에 6시 반에 나갔거든? 선생님 때는 학교를 7시 반까지 갔어야 됐어. 근데 선생님은 하안동에 살았는데 엄마네 집이 하안동이야? 근데 지금 명문고등학교 있지? 거기가 옛날에 광명여자고등학교였거든? 여자들만 다니는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거기밖에 선생님은 갈 데가 없었어. 거기로 갔어. 그 되게 멀단 말이야. 하안동에서 거기까지는. 그래서 맨날 6시 반에 나갔었거든. 똑같이 6시 반에 출발한 거잖아. 근데 10시간 걸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에 언제 도착한 거야? 4시 반에 도착한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라고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또 일기장 꼴에 분위기 내려고 일기장도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서는 나는 오늘 부산에 왔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있다. 막 이러면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그랬잖아.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학생 여행 왔어?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야. 학생 여행 왔으면 나랑 밥 먹으러 갈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대학생이래. 아무리 봐도 대학생 같이 안 생겼는데 자기 대학생인데 자기도 여행 왔다고 같이 밥 먹재. 너무 무서워가지고 옆에 그 보온병에다 커피 넣어가지고 파시는 할머니가 있었걸라? 그 할머니한테 친할머니인 것처럼 할머니 이상한 아저씨가 자꾸 나한테 말 시켜 막 이러면서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도 센스 있게 우리 소녀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인신매매범한테 장기 안 털리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잡혀갔으면 지금 장기 털리고 그지? 여기 못 살아있지.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무섭잖아. 더 이상 거기 못 있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10시간 걸려가지고서는 영등포역에 도착한 게 10시간이고 영등포역에서 또 광명시까지 오려면은 근데 이미 거의 12시, 1시 막 이럴 때요. 더 됐어. 2시 막 이럴 때. 그래서 모범 택시 타고 집에 왔어. 무서워가지고. 일반 택시도 못 타겠는 거야. 모범 택시 타고 집에 왔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다음 용돈 다 압수당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막 머리 빡빡이로 밀어버리라고 막. 학교도 보내지 말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시험 보기 싫어서 영등포까지. 시험 보기 싫었어. 약간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중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꾸 성적이 떨어지니까 친구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냥 시험 보는 시간 자체가 고문 같았어. 그래서 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 많잖아. 그런 걸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릴 때 공부라는 시련을 포기하잖아. 그러면은 늘 어떤 시련이 닥치면 자꾸 포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한 번 넘어서면 계속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데 한 번 포기하면 계속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포기하지 마. 응? 못해도 돼. 잘 못할 수 있어. 누구나 다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뛰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뭐는 하지 마? 포기는 하지 마.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마라톤이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할 거야? 고향에 대한 얘기할 거야. 누구라고 그랬어? 정재용이라는 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백석이라는 아저씨가 있대요. 둘 다 1930년대 활동을 많이 하신 아저씨들이에요. 우리 저번에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몇 년도시라고 그랬지? 1960년대 4.19 항쟁 나왔었잖아.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그죠? 그래서 1960년대 현실 참여시라고 했었어. 됐어? 이 아저씨들은 주로 언제 활동했다고? 1930년도에 활동했다고. 맞아요. 일제강점기가 언제부터 언제라고? 10년부터 45년. 맞아요. 1910부터 1945고요. 중간에 무슨 일 있었다고? 3.1운동이 있었다고. 됐어?
그래서 봐봐. 1920년대에 김소월이랑 한용운이라는 맞아요. 두 대스타가 있었어. 너네 지금은 시가 촌스러워 보이겠지만 당시에 BTS가 부르던 노래 같은 거야. 사람들이 시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막 그러면서 막 열광했었다고. 응? 당시에는.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20년에 김소월과 한용운이야.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들어봤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어때? 약간 질척거리지? 조금 그러잖아. 사뿐히 나를 지려밟고 가래. 헤어질 거면 헤어지지. 약간 어떤 느낌이야? 좀 질척거리는 느낌이야. 언제는? 20년대는. 됐어? 그리고 금방 뭐라 그랬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몇은 뭐야? 3은 뭐지? 근데 봐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얘도 몇은 뭐야? 3음보. 그래서 3음보가 민요적 율격이야. 그래서 우리는 1920년대를 무슨 시라고 그래요? 전통시라고 그래요. 내용도 약간 뭐에 대한 거야? 이별하는 건데 쿨하지 않잖아. 그리고 리듬도 뭐라고 그랬어? 아리랑하고 똑같은 민요적 율격 3음보라고. 그래서 20년대 시는 뭐라 부른다고? 전통시라고 불러요. 근데 봐봐.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서는 성장한 게 빅뱅이잖아. 빅뱅의 노래를 듣고서는 힙합이나 그런 노래를 발전시킨 게 BTS잖아. 그런 것처럼 점점 발전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1920년대 김소월, 한용운의 시를 듣고 큰 아이들이 1930년대 꽃을 피우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BTS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이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30년대는 다양한 시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 하나만 기억해. 20년대 김소월, 한용운을 기억하시고요. 30년대는 뭐라고요? 다양한 시인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됐니?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자.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시를 볼게요. 뭐부터 보냐면 백석의 고향부터 볼게요. 거꾸로. 선생님이 지금 좀 목이 많이 아파요. 응? 그래서 어저께 병원에 갔다 왔거든.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셨어요. 선생님이 병원에 가기 전에 몇 시까지 문 여는지 보려고 했어? 언제 했어? 아까 했어?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간단하게 약 지어줬다고 얘기했어? 네, 기억이 안 나. 여하튼 그랬어. 그래서 지금 좀 목이 아파. 이 사람도 뭐 했대? 아팠대. 자, 보자. 나는 그랬어요. 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얘가 누구야? 화자지. 작품 속에 있네. 북간에 혼자 알아누워서 그랬어요. 뭐 하다고? 알아누웠대.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그랬어요.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그랬어요. 열애가 뭐야? 맞아. 미륵보살 있죠? 그러면 어떤 표정이었겠어? 맞아요. 쓰세요. 인자한 표정이었겠죠. 광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그랬습니다. 광공은 누굴까? 오, 맞아요.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조조, 관우, 장비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관우는 어떤 모습이냐면 수염도 아주 길고 멋있고 싸움도 엄청 잘하는 아저씨로 나오거든요. 써볼게요. 너그러운 모습. 그러면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그랬으니까 쥐규법이네? 광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그랬으니까 은유법이네? 이해가 무슨 말인지? 먼 옛적 어느 나라의 신성 같은데 그랬어요. 또 뭐야? 쥐규법이네?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서 이렇게 잡는 거야. 맥 잡는 거지? 우리 한의원 가면 해봤지?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서 고향이 어디냐 한다? 누가 물어본 거야?
써. 옆에다가. 의원이 물어본 거야. 고향이 어디슈?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했대? 평안도 정주입니다. 나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또 그 의원 아저씨가 뭐라 그랬대? 거기 김미아 씨네 고향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또 내가 뭐라고 한 거야? 김미아 선생님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의원이 어떻게 했대? 빙긋이 웃음을 띠고 그랬어요. 안다는 얘기겠죠? 막역지간이라면 막역지간이 뭐야? 완전 친한 찐친 수염을 쓸른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일을 한즉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이 말이지. 진짜 아빠야? 그건 아니야.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이 의사 나하고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갑자기 의사가 고향이 어디슈? 이랬는데 평안도 정주입니다. 이러니까 그럼 너 김미아 선생님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네, 압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의원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손길은 밑줄. 따스하고 부드러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네. 무슨 심상? 촉각적 심상. 그러면 심상을 사용하면 시는 어떻게 된다? 감각적이죠. 머릿속에 그림을 떠오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묘사적이다, 회화적이다 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겠죠. 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이 아저씨들이 진짜 다 왔어? 아니지. 떠오르게 했다 이 말이겠죠. 이해 가셔요? 네,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시는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 그렇죠. 나하고 의원하고 대화하는 형식이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넘겨볼까? 뒤에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읽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볼까? 정지용의 고향을 볼게요. 폈어? 아니다. 미안해. 66페이지 정리하고 가자. 66페이지 폈니?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성격은 쓸게요.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서사적이네요. 답이. 서사적. 뭐가 있어서 위에다 한마디 더 써놔. 스토리. 됐니? 그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회고적이고요.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타향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의원을 만난 경험. 대화 형식에다가 색칠 한번 해주시고요. 다정다감하대요. 야, 다정다감이 뭐야? 다자가 무슨 다자야? 마늘 다자야. 정도 많고 감정도 많다 이 말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낯선 타향에서 알아누웠으니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우리 아프면 서럽다는 말 들어봤어요? 선생님도 혼자 사는데 아프면 누가 약 하나 챙겨줄 사람도 없고 분리수거도 선생님 혼자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선생님 혼자 해야 되잖아. 그래서 되게 서러워요. 자, 이 사람도 그랬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외로움, 힘듦, 서러움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게? 반가웠겠죠? 뭐라고요? 반가웠겠죠? 다 써있는데. 의원이 말없이 웃으면서 진맥할 적에 어땠대요? 따뜻함을 느꼈고 그래요. 친근함을 느꼈대요. 자, 빈칸을 우리 유빈이가 한번 읽어줄까? 한 줄만 시작. 그 다음에 우리 윤정이. 그 다음 우리 현진이.
매개체가 변한다. 나의 내면에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밑줄 쳐볼게요. 나의 내면에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매개체가 뭐예요? 징검다리 역할한다는 거죠.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죠. 그 매개체가 누구라고요? 의원이라고요. 계속 우리 동의. 줄 쳐볼까? 유대감 회복. 이게 뭐야? 기억했다 이 말이지. 아빠도 기억하고, 그죠? 가족에 대한 향수는 뭐야? 그리움. 그리움이죠. 내면의 위안은 뭐야? 그러면서 힐링이 됐다 이 말이죠. 이해 가셨어요? 이제 진짜 정지용의 고향 볼게요. 아까 선생님네 엄마가 엄마 고향이 아니어가지고 속상했다 그랬죠? 이 아저씨도 그랬어요. 자, 볼게요. 고향에 돌아와도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고향이 아니에요. 상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는 제철에 울어요. 자, 그럼 얘네는 옛날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고향에 머물지 못한다 이 말이야. 먼 시적 허용이죠? 항구로 떠돈대요. 항구는 떠나가는 곳이잖아요. 구름이야. 다시 주어가 뭐야? 마음은이에요. 마음은 뭐래요? 구름이래요. 그럼 무슨 법이야? 원관념은? 마음은이 원관념이죠. 구름이 보조관념이에요. 그럼 왜 구름에 비유했어요, 선생님? 자꾸 흘러가니까.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 항구로 흘러간대잖아. 그래서 뭐에 비유했다고? 구름에 비유했다고요. 뭐를? 내 마음을. 이해 가요, 안 가요? 은유법이야. 뭐뭐같이 뭐뭐처럼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연의 상꽁이랑 뻐꾸기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써 옆에다 불변. 근데 내 마음은 자꾸 떠돌아다닌다잖아. 서로 뭐 돼? 대조되고 있죠. 상반되고 있죠. 이해 갔어, 안 갔어? 오늘도 뇌 끝에, 뇌가 뭐예요? 산이에요. 홀로 오르니 그랬어요. 홀로. 야, 홀로는 동그라미겠어, 세모겠어? 세모겠지. 외로움이죠.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그랬어요. 얘 꽃이 막 인정스레 웃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무슨 법?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썼어.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는 아기 나고 그랬어요. 왜? 자기 뭐 됐으니까? 어른이 됐잖아. 시대도 변했잖아. 이해 가니? 메마른 입술에 밑줄 쓰디쓰다. 자기가 지금 속상한 걸 뭐로 표현했어요? 미각으로 표현했죠. 미각적 심상으로 표현했어요. 풀피리 소리는 뭐고요? 청각적 심상이고요. 쓰고 있어. 이렇게 심상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시는 뭐하다고요? 감각적이고 회화적이고 묘사적인 시라고요. 머릿속에 영상을 떠오르게 한다고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라고 했습니다. 누구만 노푸르대? 하늘만 노푸르대요. 다 변하고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럼 여기 봐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 맨 끝에도 어떻게 끝났어? 맨 앞을 머리수. 얘는 꼬리미. 서로 뭐하다? 상관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불러? 수미상관법이라고 불러. 선생님처럼 쓰고 있니? 됐어? 그럼 얘를 쓰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효과가 있어? 자, 2번 반복했으니까 뭐가 생겨? 운율이 생기고요. 2번 말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 의미를 강조하겠죠. 이 사람이 고향이 변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거죠. 이해 갔어? 3번째는 모래시계 생각해봐요.
밑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누르니까 안정감이 느껴지죠. 이 시도 맨 앞에랑 맨 끝을 비슷하게 써서 뭐가 느껴진다? 쓸게요. 구조적 안정감. 자, 하나 더 있어요. 칠판 보세요. 고향을 이랬어. 그런 다음에 막 뭐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이랬잖아. 그럼 여기서도 뭔가 말을 해줘야 2절일 것 같잖아. 근데 안 해줬잖아. 여기서 그냥 휙 끝내버렸네? 그래서 뭐도 줄 수 있어요? 여운도 줄 수 있어요. 이게 뭐의 효과라고요? 수미상관법의 효과예요. 지금 선생님 가르쳐주는 거는 중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거 수미상관법이라고. 됐냐? 그럼 이 시는 뭘 사용했다고? 수미상관법을 사용했다고. 됐어? 자, 그래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옆에 정리할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유시는 뭐별로 나눈 거랬어? 형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나눈 거랬지. 서정시는 내용이 정을 노래하는 거냐 역사를 노래하는 거냐에 따라서 서정시, 서사시로 나뉜다고 그랬었어요. 낭만적이고 회고적이고 슬퍼 안 슬퍼? 애상적이에요. 선생님이 슬플 애자라고 설명해 줬었죠? 애도드립니다 할 때 애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고향에 돌아와서 느낀 잃어버린 거. 뭔가 잃어버린 거. 그걸 우리가 상실감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구조가 반복되는 뭐다? 수미상관의 구조. 그 다음에 2번은 변하지 않는 게 누구였어? 자연물. 변하는 건 인간. 서로 뭐 해놨다고? 대비. 썼어?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밑줄. 심상이 많다 이 말이야. 은유법도 있고 꽃이 인정스럽게 웃었대. 무슨 법? 의인법. 자,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거기에 뭐가 있다고? 고향에 대한 상실감. 잃어버렸잖아. 자, 밑으로 내려와서 시어의 대비 보자. 변하지 않는 것이랑 변한 게 있대. 변하지 않는 건 상뻥이랑 뻐꾸기랑 흰점꽃이지. 변한 건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인데 이게 원관념이 뭐라고? 마음이야, 내 마음. 풀피리 소리도 안 나고 메마른 입술은 쓰대. 그래서 이게 인간의 내면이라고 돼 있네. 자연물은 고향의 겉모습이라고 돼 있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가운데 있어, 가운데. 찾았어? 다시. 상뻥, 뻐꾸기, 흰점꽃은 안 변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얘네는 뭐를 상징하는 거야? 고향을 상징하는데 고향의 겉모습은 안 변했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거기에 있는 것들은 변했다 이 말이야. 됐냐? 자, 근데 얘들아 선생님 봐봐. 결국은 누가 제일 많이 변해? 맞아, 사람이 제일 많이 변하지 뭐. 그치? 선생님도 아까 얘기했던 부산으로 가출했을 때 그 1학년짜리 꼬맹이하고 지금하고 똑같겠어? 다를 거 아니야. 너네도 봐봐. 너네 유치원 다닐 때 너네랑 지금이랑 똑같아? 아니잖아. 결국은 인간이 제일 많이 변하는 거지. 그래요. 자, 읽어볼까? 이것도 한 줄씩. 우리 은혜부터 시작. 이 시는 슬플 비자 슬플 애자예요. 비에 계속. 그 다음 누가? 우리 현진이? 시는 고향에 돌아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는 구절로 화자의 부정적인 규칙으로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우리 윤정이?
방황하고 있어서 그래요. 밑줄 쳐볼게요. 방황하고 있어서 고향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고향이 엄청나게 많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처럼 아파트로 꽉 차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먼저 변했기 때문에 고향도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빈이 자연스님을 깨닫고 돌아온 고향에서조차 고향을 잃어버린 듯한 쓸쓸함과 허망함이 깊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제강점기잖아. 그럼 봐봐.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침략당해서 식민지 국가였던 적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야. 그치? 이제는 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 뭐 여하튼 알긴 알아야 되니까 역사를. 그래요. 근데 생각해봐. 많이 듣긴 했는데 실감은 안 나잖아. 그럼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가보자. 아니면 그때로 안 가더라도 지금 갑자기 막 헬리콥터 소리가 두두두두두두두두 들리고, 갑자기 윙 사이렌이 들리더니 핸드폰에서는 삐 하고서는 알람이 오는 거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된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일본 국민이 된다. 당장 대한민국 국민은 이름을 일본어로 바꾸고 뭘 말해야 돼? 일본어로 말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선생님이 여기가 학교라고 치고 선생님이 칼을 차고 군복을 입고 들어와서 하이! 그러면서 막 일본어로 말해. 난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내가 갑자기 아야! 이러잖아. 그러면은 이 쪼생직! 이러면서 교무실로 데려가가지고 막 엉덩이 때리는 거야. 난 일본말 알지도 못하는데. 그지? 근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랑은 또 무슨 말해? 한국말로 얘기할 거 아니야. 내 이름은 현진이고 내 이름은 윤정이잖아. 근데 학교에 가면 뭐로 불려? 다마네기로 불리고 나가사키로 불리고 이렇게 불릴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런 것처럼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해봐. 너무 속상하겠지? 그치? 또 여자애들은 갑자기 막 잡아가가지고서는 기차를 태워가지고 보내.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막 잡아가지고 기차를 태워가지고 보내. 그럼 남자애들은 뭐로 쓰이는 거야? 총알바지로 쓰이는 거죠? 일본 애들이 앞장서서 가겠니? 한국 애들을 앞장 세우겠니? 한국 애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총알바지 만들 거 아니야. 걔네 전쟁했잖아. 여자애들은 알죠? 종군 위안부 해가지고서는 남자들 수발 들게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런 시절을 36년간 겪었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시를 썼던 시인들이 즐거워서 막 호호호호 이렇게 글 쓸 수 있겠어? 못 쓰잖아. 이해 가셨죠? 그럼 뒤에 있는 문제 풀 수 있겠어? 한번 풀어보자. 고향 백석주의 고향 무서워요? 1번부터 풀어. 우리 윤정이가 3.1운동 때 독립운동한 유관순 씨도 부르잖아. 전생에. 전생 안 믿어? 기독교는 전생 안 믿나? 기독교도 전생 있지 않아? 기독교는 없어? 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응. 천국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너무 영혼이 많네, 이 세상에. 다 살아있는 거면, 그지?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해오라 그랬어? 다음 시간까지 책 읽어오라 그랬어. 2개. 초코맨이랑 길모퉁이 사람이랑. 왜 가르고 있어? 언니, 너무 깨끗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 이거 직유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직유법, 은유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너그러운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볼펜이랑 친하게 지내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필기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아줌마, 언니, 빨리 써. 그리고 필기 파란색으로 하라니까. 파란색이 안 나와. 하나 사. 너는 글씨를 어쩜 이렇게 조그맣게 이쁘게 써? 응? 선생님은 백석 시인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안 유명해서? 갑자기 유명해진 거야, 이 아저씨? 왜? 이 아저씨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 평안도 정주래잖아. 그지? 그랬는데 뭐가 돼버렸어? 6.25가 일어나고 우리 휴전선이 그어졌죠? 그럼 이 아저씨 어디 살게? 북한에 살았겠죠? 원래 북한 사람이니까. 밑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 이 아저씨 입장에서.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 살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교과서가 하나였어. 나라에서 만드는 교과서 하나였거든? 그러면 그때는 나라에서 북한에 남은 사람 시 싫었을까? 안 싫었을까? 안 싫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때 이 아저씨 시를 못 배웠어. 나중에 알았어. 근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아저씨야. 인기 만점. 자, 선생님하고 볼까? 1번 수미상관 OX O. 이 시는 도달하지 못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도달하지 못한 고향이야? 고향에 갔잖아. 그러니까 X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연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꼈어? 상실감을 느꼈다고 그랬지? 안정감 X. 상실감이라고 쓰세요. 자연을 인격화하여 고향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맞아요. 뻐꾸기, 구름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고향의 자연물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어느 말이 틀렸어? 구름, 그지? 구름은 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내 마음은 옛날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X. 화자가 산에 올라 어린 시절 풀비리 소리가 나는 거를 듣는 상황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X예요. 왜 X예요? 그래요. 풀비리 소리 안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X.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O. 됐니? 자, 8번 보자. 선생님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첫연과 마지막 연에서 유사한 구조 뭐라고요? 수미상관. 그럼 얘 맞는 말이네. 그럼 기억은 꼭 있어야 되니까 누구 탈락이야? 4번 탈락. 니은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통해서 고향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감각적 이미지가 심상이라고 그랬죠? 니은도 맞아요. 자, 디귿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 계절의 변화 나왔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나왔지? 그러니까 디귿 탈락. 그럼 누구 빼야 돼? 2번도 빼고 5번도 빼야겠네.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 정서를 부각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9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이에요. 적절한 동그라미. 화자는 세월이 흘러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그 얘기야? 세월이 흘러서 변해버린 고향 모습 때문에 상실감이었어? 내가 변한 거라 그랬잖아. 내 마음이 이상한 거라 그랬잖아. 다시 상뻥도 울었고 뻐꾸기도 울었잖아. 그럼 얘네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얘네 안 변한 거야. 근데 누가 변한 거야? 내 마음이 이상한 거야. 이해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10번은 먼 항구는 고향이 아니죠? 먼 항구로 떠드는 내 마음이죠? 이해 가니? 그래요. 자, 넘겨서 67페이지 빨리 해보세요. 같이 하는 거 맞아요. 같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아직 애기들이 다 안 했으니까 조금 시간 더 주는 거야. 뒤에 보시면 68, 69페이지에 3주차 사회질문 1 해서 K-팝은 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은 73페이지까지 접어서 해오실 수 있겠어요? 접으세요. 73페이지까지. 자,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11번. 의원은 화자의 아버지와 마격지간이야? 아니죠. 김미아 씨 아세요? 그러니까 김미아 씨 압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야. 그지? 그래서 X. 색채 대비가 있었어? X. 화자는 타향에서 몸이 아파 일부러 같은 고향 의원 찾았어? 어쩌다 보니까 우리 고향에 있는 그분이랑 친구였던 거지. 김미아 씨랑 친구였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이 점층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그랬는데 점층이 뭐야? 점층이? 자, 여기 보세요. 점층은 점점점 확장되는 거야. 뭐라고? 점점점 확장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썼어. 그럼 문장이 확장됐지. 길어졌잖아. 이런 것도 점층이야. 이해 갔어? 그 다음에 봐봐. 우리나라. 아니, 그래. 우리나라. 전 세계. 전 우주를 지나. 만약에 이런 글이 있다고 봐봐. 그러면은 점점 커졌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점층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너네 이 노래 알아? 바위돌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이 노래 알아? 그럼 얘는 반대로 점점 어떻게 졌어? 작아졌네. 이거는 점강법이라고 그래. 뭐라 그런다고? 점강이야. 점강. 됐어? 아무데나 써놔. 뭐라고? 점점 커지는 건 뭐라고 한다고? 점층법이야. 문장이 확장될 수도 있고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어. 이해 가? 안 가?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그냥 기억만 해. 뭐가 있다고? 점층법이 있다고. 점점 작아지는 건 뭐라고 한다고? 점강법이라고 그러고. 알아두기만 하세요. 됐니?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상세계도 없고요. 점층도 없었어요.
의원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맞죠? 오. 시적 화자와 대상의 대화 맞죠? 오. 시상이 전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너네 전개도가 무슨 그림이야? 펼친 그림이지? 그럼 시상을 전개했다는 말도 뭐예요? 시를 펼쳐놨다 이 말이에요. 됐어? 그러면 시를 펼쳐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 공간의 이동으로 펼쳐놓는 방법도 있고 계절의 이동으로 펼쳐놓는 방법도 있고. 됐어? 여하튼 뭐만 기억하면 돼? 전개했다는 게 펼쳐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부드럽고 따뜻해. 따뜻하고 부드러워. 촉각적 심상 맞죠? 오. 자, 18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 1번. 비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이거 한번 해봐. 고향이 어디냐 한다. 써. 기억은 누가 한 말이야? 의원. 자, 평안도 정주입니다. 누가 했어? 나.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인데, 김미아 씨 고향인데, 의원. 김미아 선생님 아세요? 나. 막역지간이야. 의원.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겠지. 됐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거 제목이 뭐야? 고향. 고향이 내 마음 같대, 안 같대? 그래서 상실감 느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적절한 건 뭐겠어? 1번이겠죠?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라고 했잖아요.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우리 10분이나 남아서 뒤에 있는 K-팝 할 수 있겠다. K-팝. 자. K-팝. 와. 진짜 우리나라 노래를 해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할지 몰랐죠. 유튜브 같은 데서 막 블랙핑크 노래 부르는 거, 해외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팬들 엄청 많잖아. 이거 실화인데 선생님보다 한 학년 오빠가 있어. 선배야.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영화 동아리였거든? 그래가지고 영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은 그 오빠는 이제 경영학과 오빠였어. 그래가지고 경영학과 오빠 2명이 있었거든. 그 오빠 2명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여하튼 그 중에 한 명이야. 이 오빠는 완전히 자기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살아. 근데 누구 팬이야? 트와이스 팬이야. 이 오빠가 중국에 되게 오래 있었다? 중국에 주재원으로 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근데 중국이 완전히 봉쇄했잖아.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못 오고 중국에서 원래 자기가 있기로 했던 것보다 훨씬 오버해가지고 있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 오빠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트와이스가 자기한테 힘을 줬대. 그래서 이 오빠 LG 다니거든? 돈 엄청 잘 버거든? 이 오빠 트와이스 해외 공연 다 따라다니잖아. 대박.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트와이스 공연을 비행기 타고 티켓팅 해가지고 응원봉 흔들면서 다 따라다녀. 40이 넘었는데. 신기하지? 나도 신기해. 선생님도 옛날에 서태지 좋아했지만 서태지 콘서트 다녔지만 지금은 해외까지 따라가라 그러면 나는 그거는 못할 것 같거든. 이 오빠는 무슨 말레이시아 공연, 중국 공연 다 따라다녀. 트와이스가 해외에서 인기가 엄청 많대더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런데. 자, 그래요. 빨리 읽어볼게. K-팝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빠르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서 이른바 K-팝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런데 우월한 문화가 열등한 문화를 잠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화를 전파한다는 기존의 문화 확산론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렇구나. 뭐라고요? 우월한 문화가 열등한 문화를 잠식한대요. 선생님 갑자기 딴 얘기가 생각났는데 그냥 딴 얘기 해줄게. 너네 자 너무 아프리카처럼 그려놨네. 아메리카다.
북아메리카야? 남아메리카야? 원래 누가 살았어? 원주민들이 살았어. 원주민들. 어떻게 생겼어? 인디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언들이죠? 근데 여기는 좀 춥고 여기는 좀 덥잖아. 그래서 여기는 코가 높고 여기는 코가 낮아요. 됐어? 여하튼 간에 그렇다고 치고 유럽이 있죠. 유럽 여기. 자, 유럽은 이렇게 붙어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옛날부터 뭐를 많이 했어? 싸움을 많이 했어. 왜? 더 곡식이 많이 나는 땅, 더 풀이 많이 나는 땅, 더 따뜻한 땅을 빼앗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 밥을 먹고 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풀이 있어야 토끼도 살고 사슴도 살고 멧돼지도 살잖아. 걔네들을 잡아먹어야 고기도 먹지. 그래서 유럽 애들은 맨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 그러다가 뭐가 발달됐어? 항해술이 발달됐지. 옛날에는 배 타고 가다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맨날 죽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 타는 걸 무서워했단 말이야. 근데 점점 배도 튼튼하게 만들게 되고 항해술이라는 건 별의 위치나 바람이나 각도를 보고서는 태풍을 만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항해사가 돈 많이 벌어요.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이 드물대요. 자, 여하튼 유럽 애들이 항해술이 발달하니까 막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갔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 도착하고 여기 도착했는데 웬일이야. 유럽은 비교적 기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영국은 맨날 흐리고 맨날 비 온대잖아. 그지? 기후가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 프랑스도 남쪽에서나 포도가 많이 나지 북쪽에서는 그런 거 농작물 하나도 안 나요. 기후가 온화하지가 못해서. 근데 여기를 갔더니 웬일이야. 막 나무도 엄청 크고 강도 엄청 크고 깨끗하고 막 아무 데서나 밀이 막 자라고 있는 거야. 누가 키우지도 않는데 막 밀이 막 엄청 많이 자라고 있는 거야. 오렌지도 막 열려있고 사과도 열려있고 배도 열려있고 부러워 죽겠는 거야. 너무 부러워. 그래서 어쩌기로 했어? 빼앗기로 했지. 빼앗아야겠다. 어떻게 빼앗을까? 여기는 금방 말한 것처럼 기후도 좋지, 먹을 것도 많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해. 안 싸워도 되잖아. 먹을 게 많으니까. 기후도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애도 많이 나. 인구도 많아. 옛날엔 총알이 비쌌겠지. 다 총을 쏴서 죽이려니까 총이 아까운 거야. 나쁜 놈들. 그래서 어떻게 했대? 어떻게 죽였는 줄 알아? 원주민들을? 흑사병이나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수도원에다가 감금시켰었거든? 퍼지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덮던 이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불을 선물로 줬대. 진짜 못돼 처먹었지. 그거를 여기 사는 원주민들한테 선물이야 이러면서 주는 거야. 병균이 득실득실 있는 이불을. 그럼 얘네들은 이불 필요 있어 없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불이 따로 필요 없어. 근데 주니까 착하니까 고마워 하고 받아가지고 하고 입어보고 덮어보고 만져보고 싹 감염돼가지고 죽은 거야. 인구의 반 이상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었대 당시에. 근데 여기는 금도 많고 다이아몬드도 많고 다 누가 뺏어갔어? 유럽 애들이 뺏어간 거야. 심지어 너네 이집트는 아프리카잖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야. 다 뺏어갔어. 아프리카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 안에 금으로 된 조각상 같은 거 엄청 많았대잖아. 그거 다 누가 가져갔어? 영국이랑 프랑스가 가져가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어?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에 있잖아. 이집트 왕관이. 그래서 이집트가 뭐라 그랬어? 내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알았어 원래 너네 거니까 돌려줄게 이랬을까? 아니 뭐라 그래? 싫어 그러면 너무 나빠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했을까? 너네는 이걸 보존할 능력이 없잖아. 그런 과학기술이 없잖아. 그렇게 좋은 박물관이 없잖아. 우리는 이거를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어. 우리가 보존할게.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게?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최신 시설을 갖춘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어야 되잖아. 줬게 안 줬게? 아직도 안 줬어요. 못 됐죠? 못 됐네. 딴 얘기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선생님 뭐 얘기하다가 얘기했냐? 우월한 문화가 열등한 문화를 잠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화를 전파한다는 기존의 문화 확산론으로는 이런 현상 밑줄. 어떤 현상? 맨 처음에 나온 K-팝이 전 세계로 이렇게 빠르게 동시에 퍼져나가는 거. 이걸 설명할 수 없대. 왜? 우리나라는 막 어마어마하게 우월한 문화를 갖춘 나라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1문단이야. 2문단. 그래서 새로 등장한 이론이 체험 코드 이론이다 그랬어. 그럼 처음 보는 거니까 메모해야겠지.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문화 사회에서 개인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자, 통해서 선택적으로 밑줄, 선택적으로야. 그죠? 유튜브는 그냥 막 추천해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해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이지만 선택적인 거죠. 내가 요리 채널만 봤으면 자꾸 요리만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체험 뭐? 선택적으로 체험한 거 말하는 거야. 일종의 코드가 형성되는데 알고리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체험 코드라고 말한다. 아, 체험 코드가 뭔지 설명해 줬어. 따라서 체험 코드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 체험 코드는 꼭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게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전제로 한다는 게 뭐야? 앞전자야, 앞전자. 이게 해결돼야지만 이것도 일어나 이 말이지. A가 있어야지만 B가 일어나는 거야. A가 전제인 거잖아. 앞에 이루어져야지만 뒤에도 이루어져. 현대 문화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담겨서 문화 콘텐츠화되고 세계화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된다. 예를 들면 OTT죠? 넷플릭스. 또한 3문단이에요. 3이라고 표시하셨죠? 체험 코드 이론은 문화 수용자 스스로 판단을 위해서 뭐라고요? 문화 수용자. 시청자 말하는 거죠. 문화를 체험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뭐라고요? 개인주의적이래요. 이제는 우리 가문은 뼈대가 있고 전통과 체면이 있으니 너 또한 그에 맞게 행동하여라. 라는 부모의 혈안 코드적이고 신분 코드적인 발언은 통하지 않는데요. 과거의 이념인 민족, 계급, 신분의식 등이 문화 소비와 수용행위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과 달리 그랬어요. 밑줄, 달리. 선생님도 일본 싫어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일본 여행 보내준다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뭔 소린지 알겠어? 자, 오늘날은 문화 소비자의 개별적인 동기, 취향, 가치관 등이 밑줄 쭉 줄쳤어?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예전에는 민족, 계급, 신분이었다면 지금은 상관없대. 그런 거랑은. 취향, 가치관이래. 됐지? 그 다음 문단 4문단이에요.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과 개인주의의 확대는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 동그라미 2번 뭐라고? 개인주의의 확대. 이 두 가지는 기존의 코드를 뛰어넘어. 기존의 코드가 뭔데? 앞에서 얘기했던 우월한 문화가 열등한 문화를 잠식하기 위해서. 이거 옛날 이론이다 이 말이야. 그지? 그걸 뛰어넘어서 공통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들만의 체험 코드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뭔 소리냐면 이거지. 야, 유럽의 프랑스에 있는 어떤 여자애가 야, 너 BTS 알아? 이러는 거지.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래? 모르는데? 그러면은 몰라? 걔네 되게 춤 잘 추고 노래도 엄청 잘 불러. 한번 봐봐. 체험하게 한다 이 말이야. 친구도 끌어들여서. 이해 가셨어? 계속 볼게. K-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K-팝이라는 문화 콘텐츠가 유튜브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체험되고 하나의 코드를 형성했대. 그리고 쌍방의 소통으로 더욱 확대되었대.
그러한 인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시대 문화 중심부와 주변부의 대립적 패러다임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중심부는 유럽이죠? 주변부는 우리 같은 동아시아고. 오늘날 사회는 서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밑줄 탈영토적인 문화교류의 장이래요. 그게 가능했던 거 뭐라고? 넷플릭스와 같은 OTT.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잖아. 이런 점에서 체험 코드 이론은 앞으로 문화교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됐어? 그럼 이제 문제 풀어올 수 있겠어? 그래요. 선생님 봐봐. 다시 한번 말해요. 다음 시간까지 책 읽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책이 없는 사람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 책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여줘도 괜찮아? 그 다음에 자 선생님하고 오늘 뭐 배웠어? 시 2개 배우고 비문학도 읽었고 그 다음에 품사 용언 배웠어. 그럼 선생님 봐봐. 너네 IQ 250이야? 아니지. 근데 선생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 그러면 뭐 해야겠어? 복습해야겠지. 클리닉도 클리닉인데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 기억을 남길 수 있어요. 아셨어? 웃지만 말고 이 돼지 똥꼬들.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읽어. 안녕. 잘 가. 안녕. 누나는 앞으로도 이 시간에 올 거야? 오늘만 이 시간에 온 거야? 앞으로는 그냥 10시에 올 거야? 2시에 와도 되냐고?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서 상담실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